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고개를 저으며 떠난 그 땅에 정작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그 염호에 한국은 2,800억 원을 묻어버렸습니다. 그 염호가 있는 아르헨티나. 당시 이 선택을 두고 아르헨티나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소금을 사러 온 걸까? 환상을 사러 온 걸까?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염분만 가득하던 그 호수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심장이 될 것이라고. 7년 뒤인 2025년, 세계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무릎 꿇었고, 한국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도 관심이 없던 그 땅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바스케스입니다. 아르헨티나 북서부 후후이 주에서 투자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가 보지 못한 미래를 가장 먼저 내다봤는지에 대한 의문과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7년 3월 어느 날 아침 6시 급하게 울리는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마르코, 여기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살라르델 옴브레 무에르토로 나와주세요. 살라르델 옴브레 무에르토. 죽은 자의 그림자라는 뜻의 이 염호는 후후이 주에서도 가장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해발 3,500m 고원지대의 거대한 소금호수로 몇 년째 매물로 나와 있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땅이었죠. 전화를 건 사람은 지역정부 광업 담당 관료였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와서 실사 업무를 맡아달라고 하네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국이라고요? 순간 의아했습니다. 그동안 이 염호에 관심을 보인 건 몇몇 소규모 현지 업체들 뿐이었거든요. 그것도 소금 채취용으로 결국 수익성 문제로 포기하곤 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2시간 넘게 달려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황무지와 메마른 산맥들만 보였죠. 대체 누가 왜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염호에 도착하자 새하얀 소금 결정으로 덮인 거대한 평야가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지만 항상 볼 때마다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몇 명의 사람들이 전문 장비로 뭔가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리더는 임도연이라고 소개한 한국의 포스코라는 기업 소속 지질학자였죠. 안녕하세요, 마르코 씨. 저희는 염수 성분 분석과 채취 가능량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연은 능숙한 스페인어로 설명했습니다. 이미 며칠째 정밀한 지질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인가요? 산업용 원료 확보를 위한 사전 조사입니다. 글로벌 제조업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원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은 명확했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저는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염호 곳곳을 돌며 실사 업무를 도왔습니다. 한국 팀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GPS로 정확한 좌표를 찍어가며 샘플을 채취했고 모든 데이터를 꼼꼼히 기록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광물 함량뿐만 아니라 도로 접근성, 전력 공급 가능성, 용수 확보 방안, 심지어 한국까지의 운송 경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에 대규모 시설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신가요? 어느 날 저녁, 염호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결정은 본사에서 내려야 하지만요. 하지만 여기는 몇 년째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곳인데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죠. 임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런 자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새로운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원료들이 갑자기 핵심 자원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날 한국 팀이 떠나기 전 임도현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르코 씨, 1년 후쯤 다시 연락드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이 염호 상황을 지켜봐 주세요. 정말로 투자를 결정하실 건가요? 높은 확률로 그럴 겁니다. 다만 규모가 상당할 텐데 그때 현지 파트너가 필요할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 혼자 염호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분명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전혀 관심 갖지 않는 이 황무지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본 것이죠. 염호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소금 평야가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말로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포스코가 살라르델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광업권을 인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2억 4천만 달러, 하나로 약 2,800억 원이었죠.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한국 기업, 아르헨티나 염호의 거액 투자, 어이없는 도박, 전문가들 무모한 투자 평가 일색, 중국도 미국도 건드리지 않은 땅에 웬 거금? 현지 투자 전문가들의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광업 컨설턴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 염호는 몇 년째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곳인데 굳이 저런 오지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입증된 지역도 많은데 말이에요. 저 역시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실사 과정에서 한국팀의 전문성을 목격했지만 2,800억이라는 거금은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아르헨티나 전체 광업 투자 역사상으로도 손꼽힐 만한 규모였죠. 그런데 포스코의 발표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뭔가 다른 점들이 보였습니다. 단순히 채굴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수직 계열화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투자를 통해 원료 채굴부터 정제, 가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었죠. 궁금해서 임도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임도현 씨, 정말로 이런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 실사는 최종 결정을 위한 마지막 확인 과정이었어요. 그의 음성에는 여전히 확신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주변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던데요.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봅니다. 임도현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각국 정부의 정책도 변화하고 있어요. 모든 신호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이게 기름보다 귀해질 겁니다. 그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광물을 캐려는 게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 원료를 선점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지 여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한 현지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 큰 소리 치다가 몇 년 후면 철수하겠지.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도 비판적이었습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 자원을 헐값에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포스코는 묵묵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신경을 썼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장기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당장 큰 수익을 내려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을 연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시는 건가요? 어느 날 임도현에게 물었습니다.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은 아무도 이 자원의 가치를 모르거든요. 대신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술력입니다. 단순히 원료를 캐서 파는 게 아니라 최고 품질의 제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야 진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요. 그의 말, 포스코는 본격적인 시설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파일럿 플랜트 건설과 함께 한국 본사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했죠.
현지 언론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너무 이른 투자가 아닐까?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치밀함과 장기적인 비전을 직접 봤거든요. 이들은 분명히 뭔가 다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세계 산업 동향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신기술 발전, 환경 정책 변화, 에너지 시장 전망 등을 조사해봤죠. 그제서야 한국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곧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신호들이었습니다. 2018년이 저물어갈 무렵,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믿어보기로 한 것이죠. 저는 그들의 산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많은 노력을 그들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들어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코의 염호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외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며 국내 투자 산업에 큰 흔들림이 발생했거든요. 국내 외교가들과 투자사들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한 투자 세미나에서 만난 한국 투자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신흥국 투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더구나 그런 오지라니. 하지만 저는 한국을 믿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포스코 본사에서 현지 파트너십 관련 회의에서 직접 들은 내부 분위기는 외부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자료들은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광물 채굴 계획이 아니었어요.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돌아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프로젝트는 단순한 해외 투자가 아니라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판단됨. 이 프로젝트는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현지 파트너로서 적극 참여를 검토해야 함. 3주 후 상급자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마르코, 자네 보고서 읽어봤는데 문제가 많아. 어떤 문제 말씀이신가요? 너무 낙관적이야. 한국 기업들이 보통 3, 4년 후면 정리하고 나가는데 마치 성공이 확정된 것처럼 써놨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자료들과 계획들은 마르코, 상급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혹시 한국 회사에서 뭔가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편향된 보고서는 처음 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편향되었다고요? 저는 사실만 보고한 겁니다. 사실이라고? 중국도 미국도 건드리지 않는 땅이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죠. 현장에서 한국 팀이 어떻게 일하는지,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상급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르코, 자네는 너무 감정적이야.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었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 공식 입장에 반영할 수 없어. 그리고 앞으로 아르헨티나 북부 지역 업무에서는 제외하겠어. 제외라니요? 제가 그 지역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이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져서야 되겠나?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2년 넘게 쌓아온 신뢰와 전문성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한국 사람들의 확신이 단순한 착각에 불과한 걸까요? 분노와 좌절감에 잠 못 이루던 새벽, 저는 임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도현 씨, 죄송합니다. 이런 시간에. 마르코 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좋지 않네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 확신이 있는 건가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제 보고서가 반려됐어요. 저를 아르헨티나 북부 업무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한국 편에 서 있다고, 객관성을 잃었다고 해요. 마르코 씨, 다들 저를 바보 취급합니다. 중국도 미국도 안 하는 일을 왜 한국만 하냐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정말 제가 틀린 건가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임도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마르코 씨,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는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에 바로 우리가 최고라는 자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가요?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식이 뒤바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의 진짜 가치를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르코 씨,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견뎌주세요. 우리는 지금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고 있습니다. 시간을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미래가 현실이 되기까지의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한국 사람들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그의 말,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좌절당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을 믿어보기로 한 것이죠. 퇴직금 일부로 여모 근처 작은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나름대로의 베팅이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한국을 믿는다. 땅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투자다. 2019년이 저물어갈 무렵 여모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그 조용한 확신을 믿기로 했거든요. 설령 온 세상이 틀렸다고 해도 저는 그들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믿기로 결심한 지 몇 개월 후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진 것이었어요. 아르헨티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모든 사업 활동이 중단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스코가 여모 현장 인력 일부를 철수시킨다는 것이었거든요.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한국 포스코, 코로나19로 아르헨티나 철수 시작, 결국 예상대로. 한국 기업도 손 뗀다. 업계 사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봐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부터 무리한 투자였어. 코로나는 핑계고 원래 계획이 틀렸던 거지. 그 순간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믿고 개인 투자까지 했는데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회사에서 저를 좌천시킨 상급자들이 옳았던 걸까요? 하지만 며칠 후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포스코가 철수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인력 감축이었던 것이죠. 핵심 기술진과 관리진은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임도현에게 연락했습니다. 임도현 씨, 정말 철수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마르코 씨. 단순히 안전상의 이유로 일부 인력만 일시 귀국시킨 거예요. 프로젝트 자체는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모두 철수라고 보고 있어요.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임도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게 중단된 상황에서도 포스코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한국 본사에서는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현지에서도 최소한의 운영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모든 걸 중단했는데 왜 계속하시는 건가요? 위기일수록 기회입니다. 남들이 멈춘 사이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포스코의 접근 방식이 다른 기업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단기적 수익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전진하고 있었던 거죠. 몇 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마르코 씨, 혹시 프리랜서로 일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포스코 현지 법인 담당자였습니다. 어떤 일 말씀이신가요? 코로나 상황에서 현지 업무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마르코 씨만큼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좌천당한 이유가 바로 포스코와 너무 가깝다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포스코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믿기로 한 제 결심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한국 팀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필수 업무를 계속했어요. 원격으로 한국 본사와 소통하며 기술 개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느 날 현장에서 임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코로나가 끝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때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겁니다. 깨끗한 에너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들이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했거든요. 한편 제가 구입한 염호 근처 토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황무지였어요. 가끔 후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와 함께 일하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들의 계획과 준비 과정을 직접 보니 분명히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았거든요. 마르코 씨는 정말 특별한 선택을 하셨어요. 어느 날 임도연이 말했습니다. 특별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가 나온 후에야 믿습니다. 하지만 마르코 씨는 과정을 보고 믿어주셨어요. 그게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제가 특별한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낀 그들의 신념과 끈기는 진짜였어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2020년이 저물어갈 무렵 염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뭔가 거대한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폭발 직전의 고요함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포스코와 함께 일하게 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로운 변화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들어 한국 본사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거든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 포스코는 본격적인 기술 내재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 리튬 정제 기술 개발팀이 확대되었고 염호에는 파일럿 설비 건설이 시작되었어요. 마르코 씨, 이번 주에 한국에서 기술진들이 추가로 올 예정입니다. 임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떤 기술진들인가요? 화학공학, 재료공학 전문가들이에요. 본격적인 정제공정 테스트를 시작할 거거든요. 염호 현장에 도착한 한국 기술진들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샘플 채취나 분석이 아니라 실제 생산을 위한 공정 설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기존의 다른 기업들처럼 단순히 원료를 추출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었어요. 현지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접근하시는 건가요? 다른 기업들은 원료만 채취해서 본국으로 가져가는데요. 어느 날 새로 온 공정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원료 공급업체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전체 가치사슬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전체 가치사슬이라면 채굴부터 최종 제품까지 모든 단계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포스코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광물을 캐는 게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한편 세계적으로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들이 탄소 중립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연합의 그린딜, 중국의 탄소 중립 선언,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복귀 등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들이 우리 사업과 관련이 있나요? 임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술들의 핵심 원료가 바로 우리가 채굴하는 겁니다.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거대한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염호의 본격적인 파일럿 플랜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실제 생산 공정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설이었어요. 현지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 작은 시설로 뭘 할 수 있겠어? 여전히 실험 단계인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계획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작은 시설이지만 이것이 거대한 생산 기지의 시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르코 씨, 내년쯤에는 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임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떤 변화 말씀이신가요? 본격적인 상업 생산 준비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업무의 진짜 가치를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한편 제가 구입한 토지는 여전히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다른 투자자들이 염호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목격되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조용하지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기업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가요? 임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핵심 관권은 이미 우리가 확보했거든요. 그의 대답에서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2021년 말 포스코는 염호 개발 2단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위한 대규모 시설 투자 계획이었어요. 현지 언론들이 이 소식을 다뤘지만 여전히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기업, 아르헨티나 투자 확대, 포스코, 염호 개발 2단계 착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세상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이 한국은 조용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해 겨울 염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믿기로 한 제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이길 바란다. 하얀 소금 평야 위로 별들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알 수 없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평일 오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뉴스에서 경제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리튬 가격 사상 최고치 경신. 관련 업체들 주가 급등. 별로 관심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리튬이라는 광물이 있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제 업무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거든요. 평소처럼 염호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포스코와 함께 일한 지 2년째,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루틴이었어요. 임도연을 만났을 때도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마르코 씨, 혹시 오늘 아침 뉴스 보셨나요?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다던데. 아, 그 소식 말씀이세요? 잠깐 들었습니다.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임도연이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톤당 1만 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7배가 뛴 겁니다. 7배요? 그 정도면 정말 많이 오른 거네요. 여전히 남의 일처럼 들렸습니다. 그만큼 리튬이 중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모든 곳에 리튬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때 임도연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르코 씨. 네. 우리가 지난 5년간 채굴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리튬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리튬이에요. 우리가 이 염호에서 채굴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리튬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지난 5년간의 모든 기억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2017년 한국 기술자들이 염호에서 그토록 신중하게 샘플을 채취하던 모습. 2018년 전 세계의 조롱 속에서도 2,800억을 투자한 이유. 2019년 제가 회사에서 좌천당할 때도 흔들리지 않던 그들의 확신. 2020년 코로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이유.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서였던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리튬 가격이 7배나 뛰었다는 건 우리 염호의 가치가 7배로 늘어났다는 뜻이죠. 임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5년간 참고 기다려온 모든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중국의 BYD, 미국의 테슬라, 독일의 폭스바겐,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들까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발전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제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그토록 비밀스럽게 준비해온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제 리튬 확보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임도연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며칠 후부터 각국 기업들이 남미 곳곳의 염호를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리튬 광산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도 배터리 공급망 확보를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포스코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이런 걸 미리 알았을까? 우리가 완전히 놓쳤구나. 언론의 보도 톤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국 포스코, 리튬 대박. 미래를 내다본 투자. 전기차 시대의 승자, 한국이 리튬 선점. 그해 말까지 리튬 가격은 계속 치솟았습니다. 톤당 최고 8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제가 구입한 염호 근처 토지 주변으로도 탐사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핵심 관권은 이미 한국이 5년 전에 확보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날 밤 염호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그토록 확신했던 미래가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구나. 이제 시작입니다. 임도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리튬의 진실을 알게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2023년 3월, 포스코는 마침내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살라르델 옴브레 무에르토에서 연간 2만 5천 톤 규모의 리튬 생산 체계를 완성했다는 것이었죠. 2만 5천 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세요? 임도연이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약 6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테슬라 연간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포스코가 단순히 리튬을 채굴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현지의 최첨단 정제 시설까지 완비해서 배터리급 고순도 리튬을 직접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원료 채굴부터 최종 제품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가 통제합니다. 포스코 현지 법인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원료만 캐서 중국이나 한국으로 보내 가공하는데 우리는 현지에서 바로 완제품을 만들어요. 세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포스코의 발표가 나간 지 며칠 안 되어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이 쏟아졌어요. 먼저 중국의 BYD와 CATL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이어서 미국의 테슬라와 GM, 독일의 BMW와 폭스바겐까지. 이게 다 진짜인가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이제 우리가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줄을 서서 포스코와 계약하려고 했거든요. 중국의 CATL 임원이 직접 아르헨티나까지 와서 염호를 시찰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한국의 선견지명이 대단해요. 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남미 각지를 뒤져봤지만 이미 좋은 관권들은 모두 선점이 끝났더군요. 특히 이런 고품질 염호에 정제 시설까지 갖춘 곳은 전무해요. 미국 기업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테슬라의 공급망 담당 임원이 염호를 방문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우리도 리튬 확보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일찍,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한 곳은 없어요. 각국 정부들도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배터리 공급망 확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죠. 중국도 국영기업들을 총동원해서 남미 리튬 광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핵심 관권들은 이미 한국이 5년 전에 선점해둔 상태였거든요. 지금 남미 전체를 뒤져봐도 우리 염호 같은 조건을 갖춘 곳은 없어요. 임도연이 말했습니다. 높은 리튬 농도, 낮은 불순물, 좋은 접근성, 그리고 무엇보다 완비된 정제 시설까지. 이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합니다. 이 수치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전기차 60만 대면 현대차 전체 생산량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것을 5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거였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뒤늦게 깨달은 것은 단순히 리튬 매장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통합 생산 시스템의 가치였어요. 채굴부터 정제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여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 시장의 흐름을 바꾼 게임 체인저구나. 이제는 한국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핵심 공급업체가 된 거였어요. 포스코의 생산 체계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주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느 날 오후 익숙한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투자 자문 회사의 상급자였어요. 저를 좌천시켰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르코, 안녕한가? 오랜만이네.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리튬 관련해서 우리 회사도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자네 도움이 필요해.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4년 전 제 보고서를 묵살하고 저를 좌천시켰던 그가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다니. 그때 왜 말 안 했어? 마르코, 한국이 리튬을 채굴하고 있다는 걸 왜 그때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나? 지금 저한테 책임을 묻고 계신 건가요? 제가 2019년에 올린 보고서 기억나세요? 포스코 프로젝트가 같이 있다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 너무 막연했다고. 막연했다고요? 그때 뭐라고 하셨죠? 편향된 시각이라고. 객관성을 잃었다고. 심지어 한국 회사에서 뭔가 받은 거 아니냐고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를 아르헨티나 북부 업무에서 제외시키셨죠? 마르코, 그때 일은 잊고 지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자네 경험이 정말 필요해. 이제는 애원하는 투였습니다. 4년 전 저를 무시하며 좌천시켰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더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어서요. 한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믿어준 사람들과 말이에요. 마르코, 제발 다시 생각해봐. 조건도 좋게 해줄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옳았고 여러분은 기회를 놓쳤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통쾌함이란. 4년 전 저를 바보 취급했던 사람이 이제는 제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비슷한 연락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지 정부 관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년 전 포스코 투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쉬워했습니다. 마르코, 그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한국과 더 많은 협력을 할 수 있을까? 후후이 주광업 담당 관료가 말했습니다. 물론 가능하지만 이미 핵심 관권은 확보가 끝났어요. 아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태도를 바꿨어요. 과거 포스코를 비판했던 기자들이 이제는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리튬 투자, 미래를 내다본 해안, 아르헨티나가 놓친 기회, 한국이 잡은 미래. 특히 한 기자는 저를 직접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마르코 씨, 그때 어떻게 한국 편에 서기로 결심하셨나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다만 그들의 진정성을 믿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모두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더 확신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볼 때 다른 방향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역시 이것이었어요. 그때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 투자 포럼에서 만난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코, 솔직히 그때 우리가 틀렸어. 하지만 왜 더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나? 말했어도 여러분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거든요. 그래도 더 설득했으면 더 빨리 잘렸겠죠?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칠레와 볼리비아의 투자 관계자들도 아르헨티나로 시차를 왔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것이었죠.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했을까요?
우리도 리튬 매장량은 많은데 왜 한국만큼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칠레 광업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매장량보다 중요한 건 비전과 실행력인 것 같아요. 한국은 단순히 광물을 캐는 게 아니라 미래 산업을 준비했거든요. 그들의 아쉬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더 강하게 주장했으면 달라졌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한국의 성공이 명확해진 지금에서야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워하는 것뿐이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한국과 함께 미래를 준비했던 선택.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된 거였어요. 2023년이 저물어가는 12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포스코의 대규모 정제 설비가 완공된 것이었어요. 준공식 날, 염호에는 태극기와 아르헨티나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6년 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이 황무지가 이제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상징이 된 거였습니다. 마르코 씨, 함께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임도현이 제안했습니다. 염호를 배경으로 찍은 그 사진에는 6년간의 모든 여정이 담겨 있었어요. 2017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확신 어린 눈빛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말이죠. 준공식에는 놀라운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포스코 회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왔고, 아르헨티나에서는 대통령과 경제부 장관이 참석했어요. 이 시설은 단순한 리튬 정제 공장이 아닙니다. 포스코 회장이 연설했습니다. 이곳은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여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리튬이 전 세계 전기차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제 이 염호에서 생산된 리튬은 테슬라, BYD, 현대차, BMW의 배터리로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땅에서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제 아르헨티나도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후 현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한국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해. 6년 전에 이런 미래를 내다봤다니 우리가 얼마나 큰 기회를 놓쳤는지 이제야 알겠어. 현지 언론들의 보도도 찬사 일색이었습니다. 한국, 아르헨티나를 전기차 시대의 중심으로 만들다. 포스코의 기적. 사막에서 피어난 미래 산업. 6년간의 인내가 만든 리튬 제국.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염호 주변 마을에 일자리가 생겨났고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게 된 거예요. 한국 회사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요. 한 주민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졸업하면 여기서 일할 수 있다니 정말 기뻐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이었습니다. 준공식 당일에만 12개 기업에서 장기 공급 계약을 요청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우리 리튬을 원하고 있어요. 임도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할 겁니다.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 그리고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말이에요. 선택권이 완전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6년 전만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땅이 이제는 전 세계가 탐내는 자원의 보고가 된 거였어요. 제가 구입한 토지 가치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연일 연락을 해왔지만 여전히 팔지 않았어요. 마르코 씨, 지금 팔면 투자금의 500배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장기적 관점을 배웠거든요. 진짜 가치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공식이 끝난 후 임도현과 함께 염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소금 평야 위로 최첨단 정제 시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6년 전 이 모든 걸 예상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변화가 올 거라는 확신은 있었죠.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할 때 미리 준비하면 언젠가는 그 가치가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그것을 실현하는 끈기. 이제 이 염호는 정말로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처음부터 미래를 믿고 있었던 한국이 있었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한국과 함께한 이 여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분기, 믿기 어려운 숫자들이 발표되었어요. 포스코가 2018년 2,800억 원으로 인수한 광권의 현재 추정 가치가 30조 원을 넘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30조 원. 6년 만에 100배가 넘는 수익률이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임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차지한 위치예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 리튬 공급망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리튬 가격도 계속 치솟았습니다. 톤당 최고 8만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2017년 당시 가격의 무려 80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전략이었어요. 단순히 리튬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 거였죠. 이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어요. 포스코 현지 법인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BYD의 최신 전기차, 현대차의 아이오닉 시리즈까지 모두 이곳 염호에서 생산된 리튬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도 이 성공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K배터리, K리튬이라는 브랜드로 전 세계에 한국의 기술력을 알렸어요. 대한민국이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핵심 자원을 확보했고, 이제 그 결실을 맞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정도 이어졌어요. 한국이 미래 에너지 전환의 선도국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무조건 한국이 1순위입니다. 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리튬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이 세계 1위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경쟁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이제는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의 한 배터리 업체 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선견 지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를 한국이 잡았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의 배터리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함께 친환경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한국을 부차적 플레이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조용했던 이들이 가장 먼저 미래에 도착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제 개인적인 상황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염호 근처에 구입한 작은 토지의 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거든요. 마르코 씨, 정말 팔지 않으실 건가요? 지금이면 1000배도 가능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팔지 않았어요. 한국에게서 배운 장기적 관점을 잊지 않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포스코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과 아르헨티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임도현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믿어주신 유일한 현지 전문가셨으니까요. 그날 밤 염호를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7년 전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투자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끈기였어요. 2,800억 원이 30조 원이 된 것, 100배가 넘는 수익률. 하지만 진짜 가치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것은 100년을 내다본 미래 산업의 토대였거든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전기차 시대를 열어갈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7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황무지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어느 날
제게 특별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포스코 본사에서 온 것이었어요. 발신인을 보니 임도현이었습니다. 임도현은 한 달 전 본사 발령을 받아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7년간의 아르헨티나 근무를 마치고 승진해서 말이죠. 이제 포스코 글로벌 리튬 사업 총괄 임원이 되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손으로 직접 쓴 글씨가 나왔어요. 요즘 시대의 손편지라니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르코 씨께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편지를 씁니다. 디지털 시대의 손편지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마음은 직접 써서 전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난 7년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2017년 처음 여모에서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르코 씨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던 땅에서 함께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의심할 때 마르코 씨만은 믿어주셨죠.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과연 이 투자가 성공할 수 있을까? 너무 이른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마르코 씨가 우리를 믿어주시는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현지에서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룬 성과를 보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비전, 아르헨티나의 자원, 그리고 마르코 씨 같은 분의 신뢰와 지원이 만나서 가능했던 기적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본사 임원들에게 아르헨티나 프로젝트를 보고할 때마다 마르코 씨 이야기를 합니다. 현지에서 우리를 가장 먼저 믿어준 전문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공이라고 말이에요. 앞으로도 더 큰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에너지 저장, 항공기, 심지어 우주산업까지 리튬이 필요한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마르코 씨와 함께 그 미래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에서 임도현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임도현이 한국으로 떠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리워지더군요. 7년간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2017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눈빛. 2018년 전 세계의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확신. 2019년 제가 회사에서 좌천당할 때도 변함없이 보여준 신뢰. 모든 것이 이 한 통의 편지로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소중히 넣어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여모가 보였어요. 이제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대한 산업단지가 된 그곳. 문득 임도현이 마지막 날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마르코 씨, 이제 저는 한국에서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해요. 하지만 이곳은 영원히 우리 프로젝트의 심장부일 겁니다. 새로 부임한 현지 법인장은 임도현의 후배였어요. 하지만 임도현만큼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은 없었죠. 그날 밤 여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가 남긴 유산은 영원히 남는구나. 임도현이 구축한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거예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도현 씨. 그리고 한국. 그 고요한 감사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저는 제 사무실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특별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2023년 임도현과 함께 여모 위에 서 있던 사진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하얀 소금 평야에 우뚝 솟은 거대한 산업단지를 보며 많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 손으로 쓴 문구가 있어요. 그들이 미래를 봤고 나는 그들을 믿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8년 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제가 이제는 남미 리튬 산업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함께한 그 경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죠. 요즘 저에게는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옵니다. 볼리비아와 칠레 정부에서는 자문관을 제안했고 여러 투자 회사에서는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어요. 모두 한국과의 성공 경험을 인정해주는 것들입니다. 어제도 볼리비아 정부 관계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마르코 씨,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3가지였던 것 같아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그것을 실행하는 기술력,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죠. 지금도 남미 각국이 한국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국만큼 체계적이고 인내심 있게 접근하는 나라는 드물거든요. 임도현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 글로벌 사업 총괄 부사장이 된 그는 여전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주 통화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마르코 씨, 다음은 수소에너지의 시대가 올 거예요. 물론 아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요. 또 다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8년 전 리튬을 선점했듯이 이제는 수소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창밖을 바라보면 저 멀리 여모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글로벌 리튬 생산의 심장부가 된 그곳. 제가 구입한 토지는 지금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미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신뢰 말이에요. 8년 전 한국을 믿기로 했던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에는 도박 같았던 그 선택이 이제는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되었어요. 오늘도 젊은 투자 전문가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옵니다. 그들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할 때가 기회입니다. 중요한 건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과 그것을 끝까지 믿는 용기죠. 8년 전 저를 바보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게 조언을 구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만하지 않으려고 해요. 한국에게서 배운 겸손함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 수소에너지를 준비하듯이 또 다른 혁신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용기를 갖는 것이죠. 사진 속 그날의 임도현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미래는 믿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래를 믿었던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실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가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